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회차 생명보험과 제3보험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제3보험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총 40개의 문항이 진행되어 있고요. 먼저 보험 이론 및 윤리 관련 문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문제당 3점씩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 2번 소득과 소비 지출 흐름의 일치, 3번 실업과 질병 등의 미래 리스크 대비. 해당 정답은 2번 소득과 소비 지출 흐름의 일치가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중년기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고요. 노년기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소득과 소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진단계약서에서 보장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시면 청약일이 9월 2일로 되어 있고요. 제1회 보험료 납입일은 9월 3일, 건강진단일은 9월 4일, 승낙일은 9월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보장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은 1번 9월 3일 화요일이다. 2번 9월 4일 수요일이다. 3번 9월 5일 목요일이다. 자, 이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월 4일입니다. 자, 보장 개시일이라는 것은 청약일과 납입일, 건강진단일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당 진단계약서에서 보장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진단일이 가장 늦은 날짜이기 때문에 정답이 9월 4일 수요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 해당한다. 1번 보기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2번 보장 범위에 대한 내용. 3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다. 이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 해당 내용이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죠. 그 이유는 설명 의무는 보험약관 중에서 고객이 알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내용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번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2번 피보험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번 보험수익자 변경 시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때 관련 내용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보험 수익자의 연락처 변경은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연락처 변경은 즉시 통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료 납입 최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소 납입 최고 기간은 7일이다. 2번 보험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만 납입 최고를 하면 된다. 3번 납입 최고는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해당 정답 틀린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납입 최고는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둘 다 통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자, 비교 안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괄호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괄호 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계약을 소멸하게 된 경우 부당한 계약 전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때 숫자의 합이죠. 1번이 2번, 2번이 3번, 3번이 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이 2, 2번이 3, 3번은 6. 이때 괄호 안으로 들어갈 숫자는 맞는 것.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외워주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정답은 1번, 2예요. 2. 각각 1개월과 1개월이에요. 보시면은 1개월 이내에 신규 청약을 했을 경우
그리고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부당계약 전환이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합으로 맞는 것은 2.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번,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중개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자, 해당 내용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임직원과 대리점, 설계사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 임직원, 대리점, 설계사까지만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정액 클레임과 실손 클레임으로 구분한다. 2번, 클레임 전문가는 다양한 조사 업무를 경험해야 한다. 3번, 클레임은 보험금 청구 접수, 보험사고 조사, 조사건 심사, 수익자 확정, 보험금 지급 업무, 보험금의 한도 결정 등을 수행한다. 자, 여기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금의 한도 결정은 클레임 업무가 아니고 언더라이팅, 인수심사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해당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관계 법규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부 규정도 준수해야 된다. 2번, 보험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한다. 3번, 보험 설계사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받았을 때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때 틀린 내용은 무엇이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본인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이름이 아니고 회사 명의, 보험회사 명의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처할 수 있는 처벌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이때 조건은 상습법은 아니라는 조건입니다. 1번 징역 3년, 2번 벌금 5억, 3번 재산 추징. 해당 정답은 1번 징역 3년이 처벌로 맞습니다. 이유는 기본 형량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은 벌금 5억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한 처벌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처벌은 1번이 맞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부터는 보험 법규 관련 문제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문제당 3점입니다. 자,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대한 용어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번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한다. 3번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생명보험 대리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대리점 등록은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협회로부터가 아닌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보험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험 설계사 등록은 신규 등록과 경력 등록으로 구분된다. 2번 보험 설계사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보험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3번 소속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협회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설계사 등록 같은 경우는 직접 보험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말소는 좀 다른 부분이어서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작성계약 시 기납입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보험계약인 경우 건당 100만원이 부과된다. 2번 경유계약 체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3번 다른 회사의 모함 또는 허위 사실 유포 시에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때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계약 시 나오는데 이 작성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서 체결을 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는 거예요.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때는 작성계약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100만원의 제재금이 건당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수사항에 맞게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매 3년마다 우수인증 설계사를 인증하고 있다. 2번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한다. 3번 2008년도에 도입되었다. 이때 우수인증 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 2008년에 도입된 것도 맞고 1번 매 3년마다 우수인증 설계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매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수인증 설계사는 말 그대로 청약률이나 유지율이나 그리고 월납 보험료에 대한 계약 건수가 잘 많고 좋은 설계사한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15번 문제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보장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번 1인당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3번 재보험 계약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정답의 내용으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장 한도는 원금, 이자 포함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품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따라 생명보험협회가 정하고 있다. 2번 생명보험협회는 가격 공시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가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번 보험회사는 자사의 홈페이지 내 상품 공시지를 통해서 보험 상품 관련 자료 등을 공시한다. 이때 상품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틀렸냐? 상품에 대한 공시는 생명보험협회가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공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으로 2번이 되는 겁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번 보험민원은 직접 방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3번 금융감독원에 금융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금융민원은 직접 방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방문을 포함해서 우편, 팩스, 인터넷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연금계좌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 가운데 나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종합소득금액 이하 또는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로 총급여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번 가는 4,500만원, 나는 5,500만원. 2번 가 4,000만원, 나 5,000만원. 3번 가 3,200만원, 나 2,000만원. 자, 이거는 세액공제, 세제 적격의 연금저축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 것인데 이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맞게 나열한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이때 연금계좌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근로소득 5,500만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준점이 되고 대부분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소득세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2번 우리나라의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3번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자, 해당 정답 내용은 틀린 것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고요. 분류과세에 해당합니다. 이런 소득세법에 관련해서도 사실 많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사배 근연기라고 있습니다. 이사배 근연기. 그게 뭔지 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좋고 이자, 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이 종합과세되는 거고 그 외에 또 분리과세와 분류과세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보험설계사가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괄호가 받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것도 세금 관련해서 문제인데 자 1번 간편장부 대상자 2번 간이과세자 3번 근로소득 과세자 자 여기서 괄호 보험설계사가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때 내용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자, 보험설계사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려면 직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연말 정산할 때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연말 정산 때 신고가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부터는 생명보험 관련해서 문항이 가고 있고요. 이 문제부터는 한 문제당 4점씩 해당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다음 중에 생명보험 표준 약관의 토대가 된 법규가 무엇인가? 1번 예금자보호법이다. 2번 상법이다. 3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4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자, 여기서 생명보험표준약관의 토대가 된 법규는 무엇인가? 2번 상법에 해당됩니다. 이것 또한 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생명보험에 대한 약관은 상법 제4편의 보험편의 규정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 계약의 부합계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2번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닌다. 3번 보험계약 조건은 보험약관에 의해 결정된다. 4번 보험계약자는 약관을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의 선택밖에는 할 수 없다. 자, 이때 해당 내용으로 틀린 것이죠. 부합계약성은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닌다. 이거는 부합계약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합계약성이랑 맞지 않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해당이 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자, 특약은 선택 여부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특약을 가,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을 나라고 합니다. 이때 알맞은 내용은 무엇이냐? 가는 의무부과 특약, 나는 선택 특약. 2번, 가는 선택 불가능 특약, 나는 선택 가능 특약. 3번, 선택 특약, 제도성 특약. 4번, 의무부가 특약, 종속 특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 가와 나에 들어가 알맞은 내용은 1번 의무부가 특약과 선택 특약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 시 필수로 들어가는 것을 의무부가 특약이라고 하고요. 희망 시 추가하는 것들을 선택 특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외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산연계형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일반 계정에서 운영한다. 2번 변액보험보다 안정적이다. 3번 일반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4번 최저 보증 이율이 있다. 이때 자산연계형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1번 계정에서 운영한다 입니다. 자, 자산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과 비슷하게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서 적립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답은 1번. 25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2번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3번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이다. 4번 다양한 특약 부과를 통해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도 가능하다. 자, 여기서 정답을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종신보험이 아니고요. 정기보험의 특징입니다. 정기보험이 보험기간을 정해놓고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즉 보장기간이 정해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보험기간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모두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 2번 계약자 적립금은 1 단위로 평가한다. 3번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과 병동보험금으로 구성된다. 4번 계약자는 원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부만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되는 거고요. 보통 모든 보험료가 모두 특별 계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한다. 2번 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보험 가입 절차를 운영한다. 3번 생명보험업계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 규준을 제정했다. 4번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일정 한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알맞은 내용이 아닌 틀린 내용이죠.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보험가입 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차별을 좀 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게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제 적격 연금 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다. 2번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200만 원이다. 3번 근거법령은 소득세법이다. 4번 세액공제 방식을 따른다. 이때 틀린 내용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200만 원이 아니고요.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외워주셔야 돼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보험금 또는 연금이 변경되는 것은 가. 금리 연동형 보험, 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다.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이때 정답은 무엇이냐? 1번은 가와 나다, 2번은 가와 다다, 3번은 나와 다, 4번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정답이 나온다고 하죠. 보시면은 보기에 보면 정답은 가와 나가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다는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미리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과 연금저축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1번 특별계정에서 운영된다. 2번 제1보험기관과 제2보험기관으로 나뉜다. 3번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번 제1보험기관 중에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후에 계약은 소멸한다. 이때 변액연금과 연금저축의 공통점이 아닌 것이에요. 정답은 3번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변액연금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고요. 과세이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이연은 되더라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통점이 아닙니다. 31번 문제부터는 제3보험 관련 문항이 진행되고요. 한 문제당 4점씩 진행됩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3보험 모집 자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등록할 수 있다. 이때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등록 신청의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이다. 3번 법인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인 제3보험 중개사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된다. 4번 생명보험 자격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3보험 판매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틀린 것은 4번이죠. 지금 시험을 같이 보고 있지만 생명보험 자격과 제3보험 자격은 별개입니다.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제3보험 문제가 31번부터 되는데 31번부터 40번까지 내가 다 틀리면은 제3보험에 대한 자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에 1번부터 30번까지 100점을 맞아도 해당 문제는 항목이 나뉘어져 있어서 별개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존재 여부가 보험사고 이후에 확정된다. 2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다. 3번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4번 생명보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때 피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인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은 금전적 가치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해당 내용으로 맞습니다. 33번 문제. 다음 중 제3보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정액 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은 보험사고 시 보험회사 간 보험가액 내역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2번 질병보험은 정액 보상이 가능하다. 3번 상해보험은 정액 보상이 가능하다. 4번 보상 방식은 정액 보상 및 실손 보상 모두 가능하다. 자, 여기서 정답은 틀린 것이죠. 1번입니다. 정액 보상은 비례 보상하지 않고요. 실손 계약만 비례 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다음 중 급격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2번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 3번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4번 피보험자가 의도한 사고. 이때 맞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라는 것을 급격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격성이란 예측과 방지가 어려운 갑작스러운 상황을 급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상해보험의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지므로 직업별 위험 등급을 총 괄호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괄호 단계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때 1번은 7, 2번은 8, 3번은 9, 4번은 10. 이때 합으로 맞는 것이에요. 정답은 2번 8입니다. 왜 8번이냐? 직업 등급은 일단 5단계로 나누어져요. 직업에 따라 위험도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률은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5단계와 위험률 3단계가 합쳐져서 숫자는 8. 정답은 2번. 36번 문제.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3대 주요암, 고해감, 소해감 등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다. 2번 신체의 내재성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 외에도 상해와 같은 외래적 사고도 보상한다. 3번 질병보험은 상법상 보험기간 10년 이상,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인 상품의 하나에서 출시 가능하다. 4번 질병보험은 각종 암, 여성만성질환, 부인과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자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맞는 내용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신체에 내재된 원인으로 의한 질병을 보장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보험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4번이 맞는 것이에요. 자, 37번 문제. 다음 중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2번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3번 면역력 강화 치료. 4번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이때 직접적인 치료는 1번 항암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 치료가 되겠습니다. 직접적 치료는 일단 의학적으로 인정된 항암 목적의 시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제외한 것들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38번 문제. 다음 중 어린이 보험에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무엇이냐? 1번 어린이의 안전사고, 어린이의 질병. 2번 어린이의 사망과 부모의 사망. 3번 어린이의 안전사고와 어린이의 사망. 4번 어린이의 사망과 어린이의 질병. 이때 어린이 보험 설계가 가능한 것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설계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사망이 껴있는 2번과 3번과 4번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1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간병보험의 상품의 보험기간은 대부분 종신이며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30세 나 미만이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 종료 시 다 계약이 소멸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틀린 것이요. 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틀린 내용은 무엇이냐? 정답은 2번. 이거는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일단 간병보험이라는 것이 저연령자가 아니고 고연령자 중심이죠. 즉 간병보험은 고령자 중심의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대개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 미만이다라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공통점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원법에 따라 제3보험에 해당한다. 2번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다. 3번 특약을 다양하게 부과할 수 있다. 4번 보험사고 발생 시 외래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공통점으로 틀린 것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외래성은 상해에만 적용이 되고요. 질병은 내재성, 신체 내에 있는 내재성이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들을 잘 습득하셔서 시험 문제 모두 합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